질문하셨던 그 몇 가지를 네네. 한번 짚어 넘어가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어떤 거였었죠? 제가 처음에 레슨을 받으면서 네. 그 스노우 플라우턴을 하면서 그 자체가 사실 너무 어려웠어요. 스노우 플라우턴을 하면서 그 자체가 어려웠다. 네. 어디가 어려웠었나요? 일단은 제가 처음 스키를 신고 슬로프로 올라가서 네. 그 레슨을 받으면서 가장 처음 배운 동작이었는데 네. 사실 그 스노우 플라우턴을 하면서 슬로프에서 이 다리를 벌려주면서 정지를 하는 동작이 생각보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일단은 스키 컨트롤도 안 되고 뭐 중심 잡는 거나 이런 것도 안 되기 때문에 멈춰지지도 않는 상황에서 계속 그 동작을 하려다 보니까 뭐 골반도 아프고 다리도 쥐도 나고 계속 그런 상황이 반복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스노우 플라우턴의 동작을 도대체 왜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아무래도 처음 타시는 네. 분은 좀 골반이 이렇게 많이 열려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자세 자체가 뭐 여태까지 살아온 평생 자체가 그렇게 다리가 우리가 모으기만 했지 이렇게 넓혀서 A자 형태로 이렇게 네네, 넓히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다들 처음에는 이렇게 좀 힘들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스노우 플라우턴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물론 스키는요, 그 2000년대 초에 뭐 캐나다에서 스노우 플라우턴 없이 11자 패럴렐 형태로 바로 가는 방법들을 여러 단계로 제시한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스노우 플라우턴에 하는 이유는요, 스키에서의 가장 그 기술의 큰 메커니즘은 뭐냐면은 체중 이동이에요. 체중 이동. 네. 가장 큰 메커니즘은 체중 이동과 바깥발 하중이에요. 바깥발 하중. 예.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두 가지 모든 기술이 앞으로의 그 박 선생님이 스키를 계속 진행함에 있어서 계속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 타이밍을 빨리 하느냐, 적게 하느냐, 뭐 이런 변수들이 되게 생기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뭐 앞으로도 이제 뭐 체중 이동을 통해서 바깥 하중을 스키판에다가 내 몸무게를 어떻게 실어주고 이걸 전달해서 어떤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단계가, 이게 스키의 가장 기본적인 그 기술 체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기술 체계가 사실은 가장 심플한데 이것들이 나중에 막 복잡하게 얽혀지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11자를 한 상태에서 미끄러지잖아요. 네. 미끄러지는 상태에서 이거를 체중 이동을 이렇게 하고 미끄러지는 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사실은 넘어질 확률이 더 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생활을 하면서 전후의 움직임은 많이 했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좌우의 움직임은 많이 하지는 못했어요. 그거를 이제 전문적으로 라테럴 밸런스라고 하는데, 그 좌우의 움직임을 미리 A자 형태에서의 오른쪽과 왼쪽과 이런 체중 이동을 좀 쉽게 보다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스노우 플라우턴을 먼저 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다음 단계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일단은 이 11자를 놓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스키의 양쪽에 밑에 보면은 날이 있잖아요, 스키 엣지가. 근데 이거를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쓰기에는 처음에는 되게 어렵거든요. 어렵죠. 네. 그러니까 A자를 한다는 상태 얘기는, A자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벌써 안쪽 날과 이쪽 안쪽의 날을 서로 간에 설면에 이렇게 박아놓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미 이 엣지도 날도 이렇게 설면에 박아놨죠. 그 다음에 스키의 방향도 벌써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으로 벌써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동시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처음에 스노우 플라우턴을 먼저 하는 이유가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조금 많이 연습을 해서 이제 위쪽으로 이제 점점 발전시키는 게 이제 대부분의 대다수의 지도자분들이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죠. 예. 근데 네. 어쨌든 그렇게 연습을 해서 사실 패러렐 동작으로 가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스노우 플라우턴을 이제 처음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패러렐로 이렇게 거의 이제 나중에 다 패러렐로 타시니까 패러렐을 애초에 처음부터 배우는 건 안 되는 건지, 그렇게 하면은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건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게 사실은 패럴렐로 하는 방법은 누구든지 이제 진행을 해두면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스키 지도자들은 어떤 교과적인 형태 있잖아요. 뭐 프로그 예를 들어서 스노우 플라우를 했으면은 스노우 플라우 턴, 그 다음에 다시 이거를 완성시켰으면은 스템 턴이라는 게 또 있어요. 패럴렐 가기 전 단계. 그 다음에 기초 패럴렐, 뭐 패럴렐 롱턴, 패럴렐 숏턴, 패럴렐 기초 패럴렐 숏턴, 뭐 이런, 그러니까 교과 책에 나온 어떠한 그 발전 과정을 그대로 교육하는 경우가 그 순서대로. 그런 게 좀 너무나도 이렇게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도자들 중에서도 좀 그 이 스키 쪽에서 오랫동안 접해왔던 이게 지도자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레슨할 때 이 사람이 과거에 운동을 해왔던 어떤 경력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 뭐 체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체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심리적인 내용들,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좀 빨리 캐치를 해서 이 사람을 굳이 스노우 플라우턴을 어느 정도 익혔으면은 바로 다음에는 뭐 태핑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A자를 좀 더 작게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다양하게 빨리 패럴렐로 가게 하는 방법들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뭐 지도자에 대한 좀 어떠한 그 역량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 예로 들면은 뭐 스노우 플라우턴을 배워서 빨리 패럴렐까지 갈 수 있는 그 모형을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패스트 트랙 투 패럴렛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그 접근 방식은 뭐 교과적인 내용 말고서도 그 지도자나 어떠한 그런 스키 공부를 오래 했던 사람들은 충분히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지금.